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뷔 7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 빅스 레오입니다. 네, 이렇게 무대 위에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서툴지만 좋은 무대,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오 씨, 늘 이렇게 옆을 보면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오늘 이렇게 혼자 하는 느낌, 처음으로 혼자 하는 쇼케이스일 텐데 기분이 어때요? 우선 기댈 곳이 없어서 또 숨을 곳도 없어서 굉장히 조금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혼자 하는 것도 비어 보이지 않고 꽉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동안 노력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혼자서 꽉 채울 수 있는 무대, 오늘 레오 씨가 보여주실 텐데 분명히 아까 대기실에서 안 떨립니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긴장도 좀 풀 겸 바로 포토타임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긴장 풀 겸 포토타임. 네, 포토타임을 네, 긴장 풀 겸 한번 네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오 씨를 다시 한번 모셔서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씨 다시 나와주시죠. 네. 이제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첫 무대 어떠셨어요? 본인 잘 된 것 같습니까? 사실 좀 떨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쇼케이스를 하니까 진짜 실감이 앨범, 나죠? 네, 실감이 나고 진짜 앨범이 나왔구나. 정말 나 혼자 활동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쇼케이스가 솔로 앨범의 첫 스케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공식 첫 스케줄인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솔로 첫 미니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레오 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데 첫 솔로 앨범 딱 완성이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은 사실 이제 제가 앨범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1번으로 받고 1번으로. 네, 내 앨범이 나왔구나가 실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정말 실감나요. 그때는 왜냐면 본인이 계속 녹음을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결과물이 나왔구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딱 진짜 기자님들 앞에서 첫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면서 실감이 이제 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체 활동과 유닛 활동, 그리고 이번에 솔로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레오 씨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빅스의 레오, 빅스 LR의 레오, 그리고 솔로 레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빅스의 레오보다도 이제 빅스로 활동할 때는 어떤 한 컨셉을 가지고 6명의 음악과 노래와 무대와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R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라비 군과 같이 한 무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그런 융합되는 과정이 또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솔로 앨범은 제가 혼자서 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제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레오 씨만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솔로 앨범인데, 네. 그런 반면에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3분 30초라는 그 시간이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파트가 나눠져 있으면 네, 좀 파트가 숨을 곳도 나눠져 있고, 있으면. 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텐데 이제 3분 30초 동안 나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앨범을 준비하고 무대를 준비하면서 팔 하나 다리 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스 또는 LR이 아닌 레오 씨 혼자 계시기 때문에 묻고 대답하고 모두 레오 씨만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네.
자, 첫 솔로 앨범인 만큼 레오 씨의 많은 노력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앨범은 캔버스라는 앨범이고요. 사실 제가 17살 때부터 꿈꾸던 그 꿈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수로서의 데뷔, 그리고 솔로 무대로서의 데뷔, 그런 꿈꾸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좋은 그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레오 씨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무대 위에서 그 빅스로 그리고 에랄로 그리고 뭐 뮤지컬 무대 다양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캔버스는 굉장히 알록달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제가 모르던 색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빅스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컸던 것 같고 어떤 색깔들을 내가 이런 색도 낼 수 있구나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사실 저의 성장 과정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어찌 보면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앨범 타이틀이 캔버스입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방금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마음껏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렸던 앨범인 것 같고요. 그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었구나. 내가 이제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그런 성장 과정을 담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장르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꾸준히? 그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안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얻어 걸렸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있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서 사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캔버스라는 앨범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라는 게 진짜 캔버스에 줄을 하나 긋는다고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과 그리고 뭐 선과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의 무대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터치 앤 스케치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터치 앤 스케치를 위해서 우선 가장 신경 쓴 건 열정이었던 열정.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말하자면 이제 안무의 이런 손 제스처들이나 안무의 앵글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컸던 게 열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 춤을 추는 사람들끼리는 막 서로 알아보잖아요. 저 선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저 터치 저게 힘든 거야라고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콘서트 연습을 하고 빅스 연습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무대에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되게 많이 했고요.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꼬박꼬박 연습하면서 이제 댄서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프리마인드 안무 단장 형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아까 스태프께서 저한테 살짝 귀뜸해 주셨는데 정말 연습실에서의 레오 씨는 그야말로 열정 레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괴롭혔거든요. 4시에 퇴근하시고 새벽. 네, 그리고 10시에 또 다시 출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 욕심에 의해서 좀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멋진 정말 예술 작품 같은 무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이번 앨범은 사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도 그려 넣었고 듣는 분들이 제가 꿈꾸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또 꿈을 갖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만든 앨범이라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서 무대도 그랬지만 이제 레오 씨는 이제 특유의 나른한 섹시함이 있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그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수록곡들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럼 한번 짧게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주시죠. 네가 느낀 센스 내가 만들어 이 안에 들어와 숨기지 않아도 돼. 네, 좀 전에 직접 무대로 만나봤던 터치 앤 스케치죠. 네. 네, 앞서서 이제 작사를 본인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번 앨범은 이 곡뿐만 아니라 직접 다 프로듀싱을 또 하셨잖아요. 네. 일단 터치 앤 스케치라는 곡은 제가 이제 캔버스라는 앨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곡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내가 화가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터치 앤 스케치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 사실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썼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다행히 제 곡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사실 빅스가 컨셉돌이잖아요. 워낙 네. 늘 새로운 컨셉으로 멋지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또 레오 씨 혼자서도 너무나 멋진 컨셉으로 나와서 다른 멤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단카방에서도 네.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도 멤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걱정되는데 빅스라는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고맙다. 나 잘할게 했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거의 발목 조심해요 형. 체력 조심해요 형. 네. 엎어지지 말고요. 뭐 약간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끈끈함이 저를 더 혼자 무대에 섰을 때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힘이 나게 만들어주죠. 네, 기댈 곳이 있는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 예, 정말 든든 빅스의 모습도 잠깐 들어봤고요. 자, 컨셉 필름 영상부터 굉장히 유니크해서 눈이 계속 네. 갔었는데 네. 레오가 2명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야기라기보다도 내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새로운 나를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좀 재밌고 멋있게 만든 컨셉 필름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큰 의미보다도 큰 틀은 새로운 레오를 보여주자였고요. 그거를 재밌게 만들어본 컨셉 뮤비였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한편에 이게 단편 영화를 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네. 예, 퀄리티가 상당히 정말 고퀄이라 깜짝 놀랐는데 컨셉 필름 촬영할 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 이제 거기에 레오가 2명이 나오는데 네. 그게 하나는 이제 실리콘 인형이에요. 인형이라고요? 네, 제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었는데 얼굴에 실리콘을 쓰고 본을 뜬 건데 이제 저는 저라서 별로 안 무서운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나중에 바쁠 때는 그 네. 이제 멤버들 같이 있을 때는 그거 안 쳐놔도 되겠네요. 멤버들은 근데 이제 발로 차고 나올까봐 네, 숙소 한 가운데 제 방에다 한 가운데 잘 숨겨놨어요. 지금 잘 네. 숨겨놨습니다. 네. 잘 챙기세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진짜 이번 뮤직비디오 컨셉은 어떻습니까? 이번 뮤직비디오는 아직 보지 못하셨겠지만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이상향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의 이런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거스트 포거스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감각적이나 트렌디한 감독님이셔서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고요. 뮤직비디오에 또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을 또 봐주셨으면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상향적인 그림이 어떤 건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반전 잠시 후에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 주시죠.
잠에서 깨면 내 옆에 그림 같은 너의 그 special and I hear them say 그 어떤 말로도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이제 커버걸이라는 곡이고요. 약간 80년대 펑키한 음악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그루브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건데 또 제가 친한 EXID의 엘리 씨가 퓨처링을 해주셔서 또 그 곡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또 멋있게 피처링을 잘해줘서 기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리의 음색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또 레오 씨가 마성의 보이스고 두 분이 피처링을 해주셨으면 두 분의 콜라보가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곡이 잘 나왔다. 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이 시간이 아쉬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이 Just to keep it on your own beat play. 이 곡은 또 커버곡이랑 또 전혀 다른 느낌인데 어떤 곡인가요? 네, 3번 트랙의 프리템포라는 곡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그린 노래인데요. 제가 좀 심플하면서 어쿠스틱한 R&B 그루브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썼었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선공개로 유튜브에 공개됐던 곡입니다. 네. 프리템포. 네. 이게 지금 사실 짧게 들었는데도 이렇게 좀 나른해지면서 몸이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편하게 들을 수 네.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트랙 바로 만나볼까요? 선명하게 날 봐줘 순간을 놓지 말아줘 태끝 끝까지 붙잡을게 널 전부 다 보여줘 이번엔 또 강한 비트가 나옵니다. 이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곡은 신스 사운드가 특징인 곡인데 사실 뭐 신스 사운드 이런 거보다도 그냥 신나는 네, 또 놀기 좋은 그런 콘서트에서 팬들을 위한 그런 곡으로 제가 생각하고 가사를 쓴 곡이고요. 약간 Give Me Something이라는 이런 가사가 포인트인데 이제 팬분들은 이제 메들리를 들으시고 이거 홍빈이가 퓨처링을 했나라는 느낌이 느낌이 있는 노래, 곡인데 제가 굉장히 저음으로 레오 씨 열심히 음성이군요. 네, 굉장히 노력했던 곡입니다. 왜냐면은 레오 씨가 워낙 고음이 강해서 이 저음이 레오 씨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레오 씨군요. 그게 또 이제 뮤지컬 하면서 생긴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런 하나하나 제가 생긴 그런 능력들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은. 그렇네요. 네. 프리템포에서 좀 편히 쉬었다면 이번엔 또 강렬하게 Give me something 하게 되겠네요, 진짜.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곡 만나볼까요? 나도 몰래 귀를 막아 지금 넌 어때 난 어떤 사람으로 너의 기억에 남은지 레오 씨 음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이 곡 소개해 주시죠. 나는 요즘이라는 곡이고요. 이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한 그런 슬픔을 담은 R&B 발라드 곡인데 팬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레오표 발라드들이 있어요. 뭐 차가운 밤에 로맨스는 끝났다, 할 말 뭐 이런 곡들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R&B 발라드 곡을 넣어봤습니다. 참 이번에는 들려주고 싶은 곡, 그러니까 팬들이 듣고 싶은 곡 그리고 우리 레오 씨가 들려주고 싶은 곡에 잘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다음 곡도 만나보시죠. 지고 벌써 몇 번째야 늘 이런 식이지 내 머리 위에서 다 내려보고 있어 자꾸만 손짓을 자, 이 곡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곡은 제스처라는 노래고요. 사실 제가
모던 락도 좋아해서 그런 모던 락 사운드의 곡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남녀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곡. 지금 저 당기시는 건가요? 눈빛으로? 아니요. 아니 지금 분명히 절 당긴 것 같았는데요. 아니었어요. 이쪽을 보고. 제 오해였네요. 예.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그 남녀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심리적인 제스처. 네, 그러면서도 이제 2절에서는 조금 또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스처까지 들어봤고요. 사운드가 밀당을 해서 그런지 귀에 이렇게 착착 꽂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마지막 트랙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와도 밝게 웃으며 꿈을 그리던 그날을 떠올려 네가 꿈꿔온 이길 자, 이 곡이 선공개된 곡이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들으면서 아니 선공개된 곡이 이렇게 좋으면 앨범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라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곡이었는데 이 곡도 레오 씨가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 이 곡도 제가 만든 곡이고 꿈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첫 번째로 선공개를 했던 곡인데 한 번쯤 이제 내가 지금 꿈을 이뤄서 잘 걸어 나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말을 가장 하고 싶었어서 썼던 곡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곡을 듣는 누군가에게 정말 많은 위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용기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던 네. 곡이었어요. 우리 또 레오 씨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는 곡을 만든다는 거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거. 네, 곡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그게 너무 장점이고 뭐 단점으로 얘기하자면은 많은 곡 중에 몇 개 못 실린다는 것도 그죠. 좀 단점인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곡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뭐 포인트를 많이 찝어서 뽑아낸 곡들이라서 맞아요. 네. 자, 그렇게 또 선별된 곡들인데 이렇게 앨범을 함께 들어보니까 진짜 곡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번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레오 씨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냈는지가 이 미니 앨범에서 느껴지네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또 굉장히 넣고 싶었던 곡이 있는데 얘기하세요. 그거를 네. 대표님이 또 안 된다. 다음 앨범에 넣자는 발라드 세 곡은 너무 많다. 전 꼭 넣고 싶습니다. 아니 안 된다. 이렇게 끝에 못 넣었는데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좋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곡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다음에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네, 바라면서 마치 지금 너무 좋은 전시회를 구경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앨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 뮤직비디오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뮤직비디오 함께 감상하시죠. 감상하시죠. 네, 터치 앤 스케치 뮤직비디오에 이어서 나는 요즘이라는 곡을 라이브로 직접 전해주셨는데 이 큰 무대를 레오 씨가 목소리로 가득 채우네요. 목소리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진짜 레오 씨 음성이 이렇게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야 될까요? 정말 매력적인 음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나는 요즘 레오 씨는 요즘 어때요?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감사한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벌써 손을 들어주셨네요. 잠시만요. 기자님,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는데 지금 왼쪽 기자님 먼저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래 잘 들었는데요.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레오 씨 음색이 너무 좋아서 사실 발라드가 더 저한테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노래가 좀 빠른 템포라서 퍼포먼스가 있는 타이틀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터치 앤 스케치를 타이틀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랑, 그리고 아까 네. 발라드 뭐 한 곡 더 담으시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왜 발라드를 더 밀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터치 앤 스케치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우선 타이틀곡과 앨범 컨셉과 이런 장르를 선택하면서 제 앨범이지만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저보다 이제 회사의 직원분들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이고 원했던 곡이 실리지 못했던 그 곡이긴 한데, 이제 나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에 뭐 발라드 곡도 잘하시지만 퍼포먼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시질 않았나 싶은데, 네. 네, 그 발라드 앨범을 조만간 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레오 더 네. 발라드. 사실 발라드를 선호한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감성이 조금 그쪽이 더 제가 조금은 좋아하는 맞는 좀. 감성이고, 곡을 쓸 때도 거의 저는 슬픈 노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제가 좋아해서 더 발라드 쪽을 선택해서 한 곡을 더 넣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다채로운 레오 씨를 보여주고 잠시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 오른쪽으로 잠깐 갔다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영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8월 말에 단독 콘서트 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네. 빅스와 빅스LR 콘서트와 어떻게 다르게 꾸며질지 뭐 개최 소감이랑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꿈이랑 프리템포 미리 공개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곡을 공개한 이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8월 단독 콘서트를 제가 처음 하게 되어서 네. 사실 무대에서 콘서트, 빅스 콘서트 할 때는 혼자 솔로 무대 하는 정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콘서트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과 설렘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빅스 콘서트에서 보지 못했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조금 뭐 스포 아닌 스포지만 해주세요. 네, 이런 뭐 뮤지컬의 무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의 어떤 다른 곡들이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Give Me Something 같은 이런 신나는 노래, 섹시한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스와 또 함께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네. 무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이랑 프리템포 두 곡을 선공개한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전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로 가수라는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둬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자 꿈을 먼저 선공개했고요. 프리템포 같은 경우는 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두 곡 다 뭔가 댄스나 이런 곡보다는 제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리템포와 꼭 꿈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마이크를 전달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뉴스 24 이미연 네, 기자입니다.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가 굉장히 좀 섹시한 노래고 또 레오 씨의 매력이 굉장히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은데 레오 씨만이 가지고 있는 좀 섹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빅스 멤버들 없이 혼자 여름 대전에 임하게 됐는데 사실 컴백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성적에 대한 네. 부담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만의 섹시함은 다른 것들은 빅스 무대와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색깔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아니 잘 낳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본인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복싱을 한 6, 7년째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시간이 네, 못 하고 있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요즘을 많이 하면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타 가수 모든 분들이 열심히는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 대전에 합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팬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조금은 하고 있어요. 참 솔직하죠, 레오 씨.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맡겨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또 아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전원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앨범에 레오 씨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 집중한 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레오가 생각하는 레오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그 실지 못한 곡 직접 쓰셨다는 곡 그게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앨범에 실린 곡들보다 그 실리지 못한 곡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져가고 네. 있습니다. 자. 일단 앨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네. 점은 다채로운 음악들인 것 같아요. 빠른 노래도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80년대 펑키한 음악과 아니면 조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그런 흥이 있는 음악, 뭐 피아노 기반과 이런 R&B 이런 느낌들을 사실은 더 담고 싶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게 그 미공개 곡이고요.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절제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은 미공개 곡은 나중에 추후에 꼭 발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보여줄 모습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장점은 제 자신에게 만족 못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본인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저를 계속 다그치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수도 있고 그게 가끔은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땐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레오 씨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여기 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박혜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앞에 장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레오 씨가 가사를 쓸 때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슬픔, 이별에 관한 거랑 그리고 다른 한쪽은 좀 섹슈얼한 텐션이 살아있는 가사인 것 같은데 쓸 때 약간 그 두 개의 라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려고 뭐 상상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가사 쓸 때 어떤 노력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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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는 작곡도 어쨌든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영감을 얻는 그런 뭐 본인만의 방법이라든지 가사 쓰실 때 어때요? 사실 첫 번째로는 우선 제가 쓸 때는 슬픈 노래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피아노로 멜로디 라인과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음악 소스들을 만드는데 이제 타이틀곡이나 Give Me Something 같은 경우를 작업할 때는 그 곡 분위기를 가장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 경험이 될 때도 있고 경험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녀간의 그런 설렘, 그런 이별, 내가 했던 그런 설렘 이별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온 것과 살아온 것과 본 것들이 가장 큰 경험이 되어서 토대로 되는 것 같고요. 곡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악기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멜로디 라인과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제가 작업한 모든 곡들은 킥부터 시작해서 뭐 피아노, 신스 모든 악기들을 제가 다 같이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시콘서를 쓰는 그런 과정보다도 가사와 멜로디가 사실 들을 때는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그쵸. 같아서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레오 씨가 아닌가 싶어요. 가사와 멜로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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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까 빅스 멤버들이 주로 다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 들어보고 했던 평가나 혹은 뭐 다른 격려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엘리 씨를 이 컨택한 이유가 이제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활동 곡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엘리 씨가 참여하고 나서 함께한 소감이나 혹은 이제 해본 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나도 모르던 나의 장점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 드신 걸로 김미 썸씽에서 뮤지컬 같은 뭐 저음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게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된 나의 장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곡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멤버들의 격려라든지 또 다른 반응. 멤버들의 격려는 우선 제가 몸이 되게 약해서 활동할 때 되게 막 어제 자주 지난번에 응급실도 가고 막 걱정 이래서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젠 제가 아파도 저 형 또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때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젠 그쵸. 없으니까 몸 잘 챙겨라. 뭐 또 무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간다고 세게 주다 또 허리 다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뭐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해라. 뭐 그런 것들 차 탈 항상 때 조심해라. 네,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고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줬어요. 잘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믿으니까. 놀다 와 이런 많이 믿음이나 격려를 많이 해줬고 엘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친구의 래핑이나 이런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장난으로 둘이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빠 곡 꼭 피처링 해줘 이러면 너도 내 거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곡을 썼을 때 제가 가이드를 듣고 이거는 이 친구의 랩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쉽게 너무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고요.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의 꿈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곡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때 빅스로서 컨셉추얼한 모습들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활동하면서 저도 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할 때 눈을 감고 녹음하면은 약간 좀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뭐 쉽게 말하는 보컬에 필요한 밴딩이나 스킬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려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강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전에는 대답을 다 단답형으로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행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한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7살 때부터 솔로 가수를 꿈꿨다고 그랬는데 네. 왜 시기적으로 이때가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7살부터 솔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17 사실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셔서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느 날 휘성 선배님의 어떤 연말 무대를 보고 아 저런 무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17살 때였거든요. 그 후로 가수를 꿈꾸게 되어서 가수의 데뷔가 꿈이었고 언젠가 솔로로 무대를 해보는 것도 꿈이었고 또 누군가 저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는 게 또 지금 다른 하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레오 씨의 모습이고 이제 드디어 솔로 미니 앨범 오늘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레오 씨, 제가 보니까 레오 씨가 참 꿈이라는 단어를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꿈이 이룰 때도 기쁘지만 가지고 있을 때 참 아름답잖아요. 소중하고 지금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좋고. 사실 제가 어떤 한마디 할 입장은 아니고 저도 이뤄가는 중이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 같아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 꿈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뭐 5년 후, 10년 후에 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꿈을 얘기하면서 눈이 참 반짝반짝 거리는 레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2018 레오 씨의 퍼스트 미니 앨범 캔버스 쇼케이스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활동 시작인데 각오 한마디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활동 사실 오늘 MC 와주신 경림 누나도 그렇고 와주신 기자님들 덕분에 사실은 큰 힘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걱정도 많이 됐는데 쇼케이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큰 힘이 되고 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함께해 주신 레오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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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레오 씨의 첫